자, 이번 시간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피로에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능의학적으로 부신기능 저하, 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대표적인 피로감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 정신 피로예요. 그야말로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피로감일 수도 있고 무력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의지 부족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게으름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속에서 어떤 이유든지 부족한 거예요. 또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 탓이 아니고요. 당신의 의지나 또는 당신의 아팠던 경험이 아직까지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기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원치 않는 감정적인 기복이나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도파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세로토닌은 굉장히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가바 또는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엔돌핀 같은 이런 굉장히 많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뇌 세포에서 만들어서 뇌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 신경을 전달해서 뇌 세포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 또는 노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속에 지나치게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죠?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저 사람 뭔가 아드레날린이 너무 지나쳐, 솟구쳐 이렇게 핏대 올리고 싸우시는 분들 또는 근육질의 남자들을 막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아드레날린이죠. 자,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좋긴 좋을까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요, 이것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 못할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폭발적인 그런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분노보다는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교감신경이 확 증가되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자신이 엄습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드레날린은 지나치게 되면은 공격적이거나 반대로 자신을 향해서 너무 초조하고 긴장하는 이런 불안 증상이 주증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만성피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부족할 때, 아까도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부족할 때도 그럴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무력감과 의욕 저하, 뭔가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을 때는 거꾸로 무력감과 의욕 저하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부족한 게 다 문제인데요. 먼저 결핍부터 볼게요. 도파민 결핍 때 가장 유명한 질병은요, 파킨슨병이에요. 우리가 손이 이렇게 떨린다거나 글 씻을 때 떨리는 그런 손떨림 증상이거나 걷는 보폭이 작아지는 그런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데요. 파킨슨병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도파민을 줌으로써 치료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파킨슨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잘 때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우리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픈 사람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도 도파민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특별히 만성 피로와 관련해서는요, 도파민이 지나치게 부족하면은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학생들 특히 도파민이 많이 부족할 때. 그래서 학생들 때 집중을 올릴 때 학습 장애를 치료할 때 대표적인 처방이 도파민이기도 해요. 또는 암피타민 같은 그런 집중력 개선제를 쓰기도 하죠. 동시에 또 무력감을 경험하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장애를 일으키면서 무력감을 경험하는 마치 우울증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지나치게 높으면은요, 도파민이 높아서 생기는 가장 유명한 병이 조현병이라고 하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예전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가끔씩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런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성적 충동 또는 어떤 그 탐닉, 어떤 담배라든지 마약 같은 탐닉을 일으키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흥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모험심을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데 과다할 때도 문제고 또 너무 부족할 때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증 때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다 또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식욕을 촉진시켜서 더 많은 비만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반면 세로토닌이 너무 증가되면은요 어떤 충동 장애가 생기거나 역시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런 과면증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도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사실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상담이나 또는 정신 분석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거나 해석해주는 그런 치료도 있지만 요즘 거의 모든 현대정신과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들은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또 지나치게 과다해서 불안증을 호소하면은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대부분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세로토닌 계통의 약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 정신과약에서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도파민도 같이 올린다거나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아드레날린까지 같이 올리거나 또는 가바를 낮추거나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을 부족한 것들 또 넘치는 것들을 조정해주는 약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들을 초기에 먹으면은 되게 맞지 않는 느낌 또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내가 도파민이 부족한지 세로토닌이 부족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써보고 경험적으로 치료하다 보면은 때로는 약물이 맞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정신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쓸 정도의 환자, 내가 정신과 갈 정도는 아니지만 좀 우울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반면에 너무 불안감이 심한 정도, 잠을 못 자는 게 약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저는 특별히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프리커서 전구 단계고요. 트립토판에서 5-HTP를 거쳐서 몸속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때문에 이 트립토판과 5-HTP를 주면은 세로토닌을 직접 주는 효과랑 거의 비슷하게 서플리먼트 기능성 식품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또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요. 때로는 비타민 B6번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이런 두 아미노산들을 좀 더 세로토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불안하신 분들한테 또는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한테는 저는 L-테아닌 같은 아미노산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느낌, 무력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L-타이로신을 처방하여서 타이로신이 몸속에서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바뀌기 때문에 타이로신 또는 요오드 같은 걸 처방하면서 제가 기능성 식품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자, 비약물요법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주 웃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주 웃고 햇볕을 많이 쬐고 특별히 명상과 이완의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지금 강의의 흐름들이 스트레스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때로는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학생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시험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꼭 나쁘만 하지 마시고 반면에 교감신경 우세처럼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은 긴장과 이완을 하루 단위로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일주일 단위로 주말을 잘 쉬셔야 되고 1년 단위로 휴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일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완벽주의 모습도 좋지만 이완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하나만 가지고 몰입되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내가 대항할 수 없는 괴물로 키우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그냥 내 인생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절대치여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거인으로 자이언트로 만들지 마시고 축소하고 다른 스트레스로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럴 수가 하지 말고 그럴 수도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인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의 의지 탓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평가를 받고 때로는 약물 치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